이번 시간은 제6장 가스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절 용어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용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유형은 그 압력, 중압이나 저압 중압 개념, 그리고 보호시설 이런 파트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관 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배관에서 보시면 본관과 공급관, 사용자 공급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읽어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본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제조업체에서 사업소에서 우리가 보통 정학기까지 보통 가지 배관을 보통 본관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제 정학기부터 이제 건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외벽에 이제 보통 가스 계량기를 설치하면 거기까지 전담 밸브까지 간을 보통 공급관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번, 7번, 8번의 압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 고압, 7번의 중압, 8번의 저압 기준이 나옵니다. 시험은 저압이 가장 먼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압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고압은 출제는 안 됐습니다. 중압을 기준해서 중압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를 중압이라고 합니다.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파스칼. 그러면 저압은 이것이 0.1 이상이니까 공유하면 안 되죠.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되는 거고 법에서는. 그러면 이상 개념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러면 0.1 메가파스칼은 중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압은 1메가 미만까지 중압이니까 1메가파스칼 이상이 고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고압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압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저압하고 두 가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액화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 또는 습시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액화가스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액화가스는 0.2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이상을 우리가 액화가스라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0번의 보호시설이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1회 때 냈던 겁니다. 1종 보호시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할 때는 제2종 보호시설을 해 놓으세요. 제2종 보호시설 개념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종 보호시설은 1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1의 제1호, 2호에 해당되는 당.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입니다. 용도 분류. 거기에 1호가 단독주택, 2호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은 네 가지 정도가 있죠.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네 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하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것들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된다는 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로 낼 게 없습니다. 거기서 뭐 저 15번에 뭐 정학기지 정도 간략히 알아두세요. 도시가스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이로서 그거에 설치된 기지입니다. 뭐 정압설비나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 제거 장치나 뭐 방산탑, 배관 있죠? 이런 부대 시설 설치된 기지를 정학기지라고 합니다. 그거 정도 혹시나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44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의 원료와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적인 측면에서 앞전에 다시 나왔었죠. LNG가 한번 다시 나왔습니다. 오래되니까 다시 이제 반복하네요. 그러면 이 제2절에서는 2번에 보시면 가스 연료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가스 연료의 특성적인 측면 간략히 해 놓으세요. 연소시 재나 매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공해 연료고요. 그다음에 무침으로 누설시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LPG 같은 데 뭘 섞는가 하면 향료, 메캅탄 종류의 냄새나는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코라서 가스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 향료 냄새를 맡는 거예요. 메캅탄, 뭐 약간 이제 계란 썩는 냄새나 이런 비슷한 건 하죠. 그것이 바로 향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은 다 있습니다. 어떤 가스든 일정량 공기 중에 일정 퍼센트지가 차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48페이지 도시가스의 공급 그 개념은 출제를 했습니다. 원료를 제조해서 압송시켜서 저장했다가 압력 조정해서 공급해 주죠.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LPG하고 LNG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하고 LNG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비교하면서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NG를 먼저 냈습니다. 옛날 초창기 낼 때는 LPG를 먼저 내고 LNG를 냈는데 이번에 LNG를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특징이 앞전 낼 때도 빨리 냈습니다. 내고 나서. 그래서 LPG하고 LNG. 그러면 일단은 LPG와 LNG는 얘는 LPG는 액화 석유가스고요. 석유의 정제 과정에 나오는 가스, 액화 석유가스고, 이거는 액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주 성분이 차이가 있죠. LPG는 프로판하고 이 부탄을 주 성분으로 잡고 있죠. 부탄. 그래서 프로판이 C3H8. 그래서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고요. 부탄은 C4, 탄소 4개에 수소 10개죠. 이게 부탄이고요. 근데 얘는 메탄이죠. 메탄이 주 성분이죠. 메탄은 CH4가 되죠. 그래서 탄소 개수가 많으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얘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공기보다 무겁고요. 얘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가볍죠. 그래서 가스 이 경보기 감지기 설치 위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스 경보기나 감지기는, 그래서 가스 경보기 감지기를 갖다, 얘는 무거우니까 바닥에 설치하죠.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는 거고, 얘는 가스 경보기가 천정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합니다. 30cm.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LPG하고 LNG는, 자, 이 LPG는 작은 용기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용기, 특히 부탄가스가 작은 용기 저장이 되죠. 그래서 작은 용기 저장이 가능하지만 LNG는 대규모 저장 시설을 필요로 해요. 그럼 작은 용기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부탄가스는 팔지만 메탄가스는 팔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취급이 LPG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근데 얘는 탄소 개수, 수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 열을 뗄 때 공기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공기량, 이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많이 필요해요. 얘가 공기량은 좀 적어도 돼요. 산소량. 그래서 필요 공기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교했을 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LPG의 경우는 생선가스의 중독성 위험이 얘는 있어요. 요거는 중독성 위험성이 있고요.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중독성 위험이 없습니다. 위험이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사용량 단위가 LPG는 사용량이 kg per hour. 요거는 최저거래 메다 삼성 per hour가 보통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합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은 LPG가 폭발 위험성이 더 높아요. 위험성이 얘가 높아요. 폭발 위험성은 얘가 조금 더 적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더 많은 양이 차야지 폭발하는 게 LNG고, LPG는 적은 양이 차도 폭발합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간략히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거, 이 부탄가스. 부탄은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저것을 추울 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지방에 추운 장소에서 이 가스레인지를 설치해갔으면 가열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한 사람 옆에서 잡지 말고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히 비교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3절 가스 배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가스 배관. 그러면 뭐 LPG 안 나오면 가스 배관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스 배관 쪽으로. 그러면 제3절 가스 배관 쪽에서 뭐 가스 배관 설치 주의사항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매설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고, 이 매설 깊이. 자, 가스 배관은 안전을 위해서 일정 정도 매설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 공동주택, 자, 우리가 등에 부지에서 나오죠. 자, 이것이 최소 매설 깊이가 됩니다. 기억이 최소 매설 깊이입니다. 기억이 저기서 60cm 이상 0.6m 이 매설 깊이가 최소 매설 깊이가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매설을 깊게 해주라 이겁니다. 근데 니언하고 리얼의 경우가 바로 니언하고 리얼이 많이 매설을 하는 거죠. 1.2m 이상 매설해야 되는 경우가 자, 8m 이상 도로, 폭 8m 이상 도로라든지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 자, 철도에는 기차가 다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설 깊이를 깊게 해주라. 120cm 이상, 바로 1.2m 이상 매설하라 이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는
묵은 짐들이 운반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폭 8m 이상 도로라든지 이럴 때는 묵은 짐이 운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매립 깊이를 더 깊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은 자 바로 이거죠. 폭 4m 이상 도로에서 폭 8m 미만 도로입니까? 8m 미만 도로. 쉽게 주택가의 도로입니다. 주거지역의 조그맣은 폭도로. 그래서 이 도로 폭일 경우는 1m 이상, 100cm 이상, 1m 이상만 매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매설 깊이, 최소 매설 깊이만 가지고 한번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때 0.5m 해가지고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량 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유량 표기는 도시가스는 최적이고요. LPG 액화석유가스일 땐 킬로그램 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지지 개념. 배관의 지지는 우리가 아파트 뒷평면 지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걸 보고 그다음에 건물 내의 지지하고 배관의 광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m, 2m 지지를 보면 되죠. 1m 1, 2, 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 굵어질수록 우리가 지지 간격도 넓어집니다. 왜? 간이 커지면 사실 이겁니다. 간경이 커지면 사실 간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3m. 그래서 이거는 파이 33이죠. 지름. 파이는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파이 33 이상은 이걸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 13 이상에서, 파이 33 미만일 때죠. 미만일 때는 2 나오니까, 이거는 파이 13 미만이 되겠죠. 미만일 때는 1m 1, 2, 3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5번에 보시면 배관의 연매와 이격거리 정의있죠. 이건 결과적으로 배관과 이격거리라고 보시도 되겠죠. 배관의 연매하고 전기기구의 일정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관 연매와 이격거리, 배관 연매하고 이격거리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격시게 되는 것이 60cm 이상 이격시키는 경우, 그리고 30cm.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5cm 이상 이격하고 10cm 이상 이격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60c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거 바로 전기, 이 개폐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 계량기는 미터기죠. 미터기. 그래서 이것은 60cm 이상 이격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얘들은 개가 나옵니다. 개. 그래서 6개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cm 이상 이격시켜야 되는 것은 전기, 우리가 이런 접속기. 이 접속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전기 콘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 전멸기. 전멸기는 스위치죠. 스위치. 이런 것은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 연매 15cm는 이 꿀뚝은 좀 알아두세요. 꿀뚝 정도는. 그래서 거기 저거는 꼭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연 조치를 하지 않는 전선, 이 절연 조치를 하지
아는 전선이죠. 이것은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는 전선은. 그래서 이제 꿀뚝은 알아두시고, 절연 전선은 10cm 이상 대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배관 이격거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관의 위치적인 측면에서 6번에서 배관의 위치하고 관련돼서 배관의 위치적인 측면. 자, 배관의 위치하고 관련돼서는 저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리얼에 보시면 건물의 주요 구조를 간통하지 말 것.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간통해서는 안 됩니다. 간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면 색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면 표면 색상. 자, 이 배관의 표면 색상은 지상하고 지하의 개념이 다릅니다. 지상하고 지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상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항색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항색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외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가 하면 배관에다가 항색 띠를 보통 폭 3cm 되는 항색 띠를 이중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중으로 항색 띠를 폭 3cm 이 항색 띠를 갖다가 항색 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예요. 이럴 때는 건물의 배관세가 같이 보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는 압력에 따라 구분합니다. 저압이냐 중압 고압이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압의 경우는 항색으로 표현하면 되고, 근데 중압 고압의 경우는 붉은색 바로 적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의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건물의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이죠. 건물의 가스 배관. 이거는 가장 기본 원칙은 노출 배관이 원칙이 됩니다. 원칙은 노출 배관으로. 그래야지 노출 배관으로 해야지 가스 누설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배관. 그래서 은폐 배관이나 매설 배관이나 이런 피복 배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자 10번에 보시면 배관 외부에 사용 가스 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배관에는 이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에다가 이 배관에는 이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해야 될 내용이 사용 가스 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을 표기해야 돼서 최고 사용 압력하고, 그 다음에 가스 흐름 방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흐름 방향 표시하고, 흐름 방향을 하살표로 해놨습니다. 표시해놨습니다. 하살표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관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스 계량기 관련돼서 가스 계량기. 계량기가 바로 미터기죠. 미터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진짜 자주 냈고, 최근에는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가스 계량기하고 하기는 무조건 2m 이상 이격식이면 됩니다. 하기가 나왔다 그러면 2m 이상 이격식인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설치 장소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설치 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에 설치하라. 다만 리얼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가스 계량기 교체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환기 양호해야 되죠. 가스 생기니까. 그다음에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거. 그리고 리얼의 가스 사용자를 구분해서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 외벽면에 설치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봐도. 근데 세 번째 설치 금지 장소가 나옵니다. 요거는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은 자 보통 이거죠. 화재 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대피 공간이나 방이나 거실, 주방 이런 사람이 거쳐 바로 살고 있는 곳은 또는 그런 부분은 설치 금지 장소가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호흡선이 평균 호흡선이 1.5m, 요거 약간 높게 해야 돼. 이상 2m 이내에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계량기 안전거리 나오죠.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많이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30cm, 60cm, 2m 가지고 거의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 지문에 자주 반복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출제했어도 계속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기준은. 그래서 가스나 소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이 이 가스 설비 쪽하고 소방 설비 쪽은 안전이에요. 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치 암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가스 설비하고 소방 설비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나왔던 것이라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기출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근데 동일하게는 안 나오고 같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이가 이겁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배관 이연매하고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이 부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배관 이연매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디귿의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60cm 뭐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 30 같은데 거기에 이 꿀뚝의 차이가 있습니다. 꿀뚝. 배관 이연매호 이격거리는 꿀뚝이 15cm 이격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가스 계량기하고 안전거리는 30이잖아요. 꿀뚝이. 그래서 꿀뚝이 차이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은 15 동일하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구조상 분류 나오죠. 이 구조상 분류는 실측식하고 축적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스 계량기. 그래서 가스 계량기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측정 방식에 대해서 축적식 가지고 사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터빈식하고 거기 벤츄리식하고 오리피스식, 와류식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그때 답은 강량 아마 감지식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강량으로 하는 것이 저기 있거든요. 소방 쪽에서 감지기에서 나중에 연기 감지기에서 강량식이 나오거든요. 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혼돈을 줘서 냈던 유형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측식 보통 건식 계량기하고 습식 계량기 보통 아파트에서 측정하는 것은 보통 측정을 할 때는 보통 실측식을 많이 씁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추측식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측식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수요가에서 사용하는 수요가에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실측식을 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식 계량기하고 막식하고 회전식이 나오죠. 이 막식이 용량이 적을 때는 보통 막식으로 가고 용량이 크면 보통 많이 쓰는 데는 회전식 형태로 간다 보면 된다. 그럼 공장이나 이런 산업 용도는 회전식 형태로 가고 이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까지 하나의 세대에서
많이 쓰지 않는 데는 거의 막식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3페이지에 보시면 가스 용기 설치와 관련돼서 나오고 있죠. 가스 용기 설치. 이 가스 용기 쪽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가스 용기는 보통 프로판 가스통을 보통 본배라고 합니다. 이 프로판 이 가스 용기가 바로 본배예요. 본배.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용기는 5개에 두고 2m 이내 하기적 그런 거. 하기 나오면 무조건 2m입니다. 하기는 2m. 그리고 용기는 40도씨 이하에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용기 보관 시 어떻게 많이 했는가 하면 이렇게 예정 이렇게 스레트 이 골스레이트 이거 아니면 합판 같은 거 딱 올려놓고 아니면 이런 바가지 종류 이런 거 하나 딱 엎어놓고 꼭 위에 벽돌이나 돌 가지고 이렇게 눌러놨었습니다. 아무데나 막 방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많아요. 폭발하면 위험한데 누가.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해서 그래서 용기는 충격을 금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습기의 부식 방지해야 되죠. 이 통이 부식되가 가스가 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통풍은 잘 되래요. 그리고 직사광선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 거기 해놨습니다. 간략히 가스 미터기, 전기 미터기는 자 60cm 이상의 주요 구조부 관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관은 노출 배관하고 적당한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스 배관은 이 수평주관은 사실 기울기 가져야 돼요. 가스 배관은 알아두실 것이 선 하향 앞을 내려주는 구배네. 선 하향 구배 이것을 앞내린 구배라고 해요. 앞내린 구배 알아두시고 자 이것은 응축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축수 유입 방지를 해서 가스 배관은 구배를 둡니다. 선하향 구배, 앞내린 구배로 간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배관 도중 신축 없으면 신축 위험은 합니다. 일반 위험은 최대한 적게 하고 신축 위험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 배관에 아파트 뒷벽면에 가스 배관 보면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굽어서 가는 배관이 이것도 신축 위험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스 배관 뒤쪽 이런 것이 신축 위험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축 위험은 둬야 됩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는 뭐 별도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전혀 다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놔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놈은 바닥 쪽이고 공기보다 가벼운 놈은 천정 쪽에 설치한다는 정도 이외에는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56페이지 보시면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 쪽에 보시면 이런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스 미터의 설치 부적당한 거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사 15 해놨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3번에 전기 계량기 개폐기하고는 60인데 30 이렇게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가스 배관이 있어서 옳지 못한 것은 해놨죠. 가스관에 적당 구배를 두어서 관 속의 응축수 유입을 방지한다 해놨죠. 그런데 정확한 구배가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하향 앞을 내려주는 구배로 간다. 선하향.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도 가스배 계량기 위에 있으면서 내려오면서 가스레인지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구배들이. 근데 완전히 뭐 밸브에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하고 있죠.
선하향 구배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번 책 가시고 공급관이 하중이 견디기 위해서 간지름은 20mm 이상 돼줘야 됩니다. 최소한 20mm 이상. 근데 가정용이 주어지면 15mm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용. 그리고 하중이 근데 콘크리트 속에 배관하면 안 됩니다.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이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3번에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보시면 거기 1번에 자 가스 누설 감지는 바닥면으로부터 0.3m 이내 그래서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배관에 지하에 매설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0.5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한다. 자, 이 배관을 보통 그래서 매설 깊이의 최소 깊이는 우리가 이야기됐죠. 0.6m, 60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한 번만 딱 냈어요. 매설 경우. 그러면 앞으로 등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매설 깊이 0.6m. 그리고 폭 4m 이상, 폭 8m 미만 도로, 폭이 적은 도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m 100cm 이상 그리고 철도 부지나 폭 8m 이상 도로 묵은 짐이 운반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1.2m 이상 안전에서 많이 매설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4번이 바로 가스 계량기 측정 방식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사용하고 있는 게 건식 계량기 중에 이 바로 막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정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가스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7장 소방 설비 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